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공부 자료입니다. 최근에 Y엔텍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Y엔텍 고성장 가능할까요? 두 번째, 폐기물 관련주 전망 괜찮나요? 세 번째,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는 건 센스입니다. 첫 번째 질문, Y엔텍 100% 고성장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폐기물협회에서 발표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은 현재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폐기물 처리 단가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최근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전체적인 지수가 밀리면서 작년에 반려된 소각로 증설 허가 제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월 승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승인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자, 만약 소각로 증설이 승인될 경우에는 소각 매출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폐기물을 청소차 등이 운송합니다. 차량이 소각장에 덤프해서 소각장 기계가 폐기물을 파쇄한 후에 소각하고 그 소각열을 스팀이나 온수, 전력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소각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되는 열을 스팀이나 온수로 회수하여 그 열을 재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팀은 물만 새로 공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과 매립 사업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 단가보다는 소각 단가가 높아서 Y엔텍이 만약 소각로 증설이 승인된다면 그에 따라 이익이 상당폭으로 늘어난다는 관점입니다. 지금이 트렌드인 ESG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Y엔텍은 폐기물 사업뿐만이 아니라 해상 운송, 골프장, 시멘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 매출은 평균 30%에서 40% 정도이고 해상 운송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WTI 유가가 2022년도 3월에서 4월에 130달러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8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 결국 유가가 하락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과 같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해운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공장이 돌아가면서 유가의 향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평균 회귀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 관련주 전망 괜찮나요? 답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다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폐기물 불법 방치에 과징금 폭탄을 매기는 개정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배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을 배출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하게 부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에는 배출자는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 능력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배출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는 과징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매출의 100분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부정적으로 처리하면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폐기물 수탁업체 선정에서 이미 우수한 처리시설, 기술력을 갖춘 대형업체에게는 호재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폐기물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YN텍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자, 결론 먼저 이야기 들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차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YN텍의 2022년 부채 비율은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보율은 높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아주 안전한 기업입니다. 폐기물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리세션이 와서 전체적인 지수 밀려가지고 함께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경기가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2차 매수 시점을 잡고, 만약에 증설 이야기가 또 나오는 시점에서 타임을 잡아서 3차 매수 시점을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DR 지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2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120 이상이면 저점일 때 매수한 투자자들은 매도 시점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2500 터치 후 바로 밀리는 형태입니다. 시장은 2500 지수를 기점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해 보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12월 붓클로징 시점입니다. 기관들의 반응과 외국인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섣불리 매도할 수도 없고 매수할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12월 15일에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지표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모멘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금투세 유예 이슈입니다. 만약 유예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1분기를 시장은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만약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전성과 성장성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커다란 크러쉬가 나온다면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가 하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아마 리세션 이후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과 같은 재해가 오면 지진을 대비해 탄탄하게 지어진 건물과 그 건물을 만든 기업은 지진이 지나고 난 이후 더 높은 가격과 더 높은 주가를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같은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은 센스입니다. 자, 남을 성공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크고 빠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자세히 읽고 싶으시다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